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느끼셨어요, 지진? 못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는 확실하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예. 저는 어제 느꼈거든요. 아니,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완전 조용히 뭐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을 경우는 느낄 수 있는데 여러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제 이게 큰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그렇습니다. 예. 사전 예보를 좀 빨리 하도록 해야 되고 맞아요. 국민들한테 좀 더 훈련을 좀 많이 해서 대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가져오신 와인 뉴스도 미국의 대비에 관한 문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한 50여일쯤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미국 대선판이 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요동치면서 여기에도 지금 민주당이 어떤 대비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담아 오셨다고요. 예. 그래서 뭐 힐러리 클린턴 건강 이상설 외에 샌더스 대타설이 거론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건강에 이상이 지금 심각하게 있긴 있는 겁니까? 의혹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힐러리 클린턴이 유세를 재개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그 주치의가 그 CT 촬영 등 수차례 진단 결과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건강하다. 힐러리는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양호 또는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는 많습니다. 그렇죠. 힐러리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해명했죠.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됐고 역풍을 맞게 됐고요. 또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진화에 나서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힐러리가 심각한 탈수 증세로 자주 쓰러지곤 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불을 지피기도 했죠. 그래요. 뭐 다른 언론들도 계속 뭐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게 확실히 보인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질문 받다가 그러니까 뭐 발작 비슷한 걸 일으키는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지지율은 어때요? 건강 이상 논란을 딛고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살짝 추월했었는데 다시 뒤집어졌어요?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42%, 트럼프 38% 지지를 얻어서 4%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건강 이상은 잠복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가 좀 강행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기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돈 파울럿인데요. 이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하겠지만 민주당이 긴급 사태 대책 마련 없이 선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을 하던 2008년부터 힐러리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럼 아주 측근이라는 얘기예요? 측근인데도 긴급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의외네요. 그게 혹시라도 힐러리의 건강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돈 파울러 전 의장의 지적은 후보를 교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만에 하나의 사태가 발생해도 이렇게 대비가 튼튼하게 돼 있으니 걱정 말고 찍으십시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대비해서 비상 대책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인 거죠. 지난 2002년 우리나라는 대선 과정에서 왜 그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뒤에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후단협을 결성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노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무소속 정몽준 후보 옹립을 주장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것은 지금 당장 후보를 바꾸자거나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얘기 아까 하셨는데 지진이 일어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 둬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후보를 사실 교체 얘기가 계속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샌더슨으로 가야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미국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클린턴 본인의 건강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본인도 포기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보 교체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이라고 전제를 답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요. 전 뭐 그렇게 희박하긴 하지만 만약에 후보를 교체한다면 샌더스로 교체가 되는 건가? 샌더스인가요? 정치에서의 가정법은 참 위험하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로 후보가 교체될 경우에 샌더스 상원 의원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샌더스로 교체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동으로 승계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란 게 사실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규정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규정에는 민주당 당헌 당규 3조에 보면은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후보의 유고 상황이 올 경우에 즉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규정이 있군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우선순위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안을 찾을 것인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호기적이지만은 않지 않나요? 상당히 다양하죠. 특히 의원들은 반대가 심하죠. 당원 말고 의원들. 젊은 이들이 이제 사실 샌더스에 열광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미국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주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프라이머리, 코커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은 대선 후보의 대안을 결정하는 규칙은 단순하다. 대체 후보 선정은 경선 때와 달리 전국위원회 투표권자 447명이 다수결로 선정한다. 과반수도 아니고 그냥 다득표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447명이 다수결로? 이 DNC의 일레인 카마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우 간단한 과정이다. 누구든지 후보로 선정될 수 있다. 민주당 경선 당시에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은 대체 후보가 꼭 경선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군요. 경선에 안 나가도 지금 뭐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팀 케인 지금 샌더스 힐러리가 지명한 부통령 러닝메이터 그리고 존 캐리 현 국무장관 등도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힐러리 진영이 지금 복잡하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미국 상황이 이렇고, 뭐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정이 혹시 있는가? 우리나라도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새누리당 당헌 94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가 있을 때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다. 그럼? 120일 남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데요. 더민주당은 111조에 보면은 재추천 조항이 있는데 후보 등록 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요. 공직선거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는 24일 전부터 등록을 하거든요. 23일 이틀간 등록을 받는데 이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경우 5일간 여유를 더 줍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는 여유가 없고요. 이게 제3대 대선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4.4 5.입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대선 열흘을 앞두고 열차 안에서 사망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야당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야당 단일 후보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신익희 후보의 득표율이 20%나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대선 상황 거기서도 아주 이례적이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규정을 보니까 엉성해요. 뭔가 좀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대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